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는 프라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 프라하 비지터 패스라는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프라하 비지터 패스가 뭐냐? 바로 이 프라하를 여행을 할 때 이 비지터 패스 하나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지도 공짜로 갈 수 있고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스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체코 관광청에서 이렇게 하는 홍보 이런 거를 보니까 이 프라 비지터 패스 카드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TV PPL도 하는 것 같고 방송에서 PPL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체코 이제 관광청 공식 인스타그램이죠. 그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도 이 비지터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뭐 릴스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이 비지터 패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글 쓰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좀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비지터 패스를 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막상 이 비지터 패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비지터 패스, 프라 비지터 패스에 대해서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비지터 패스가 정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가감 없이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 프라그 비지터 패스 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고 여기가 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좀 읽으면서 좀 갈게요. 자, 체험하십시오. 프라하 방문자 패스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세요. 공항 왕복 교통을 포함하여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트롤리버스, 페리, 그러니까 승차권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견하세요. 방문자 패스와 함께 여러 가지를 방문해라. 그리고 절약해라. 70개 이상이나 되는 체험지를 무료나 할인된 입장으로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8시간, 72시간, 120시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 이거를 구매를 하고 이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활성화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활성화를 시키면 그 시간으로부터 48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체험하세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이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절약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인 72시간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쭉쭉쭉 나오고 둘째 날 나오고 셋째 날 나오고 어쨌든 얘네들이 추천하거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쭉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가격을 쭉 적어 놨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72시간짜리를 구매를 하고 3일을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3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용하는 금액이 5,590고룬이래요. 개별로 다 티켓을 샀을 때는. 하지만 72시간 패스를 사게 되면 3,000코룬이니까 절약을 2,590코룬을 할 수 있다. 2,590코룬이면 대략 한 5만원, 6만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적이다. 구매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48시간권의 기준으로 어른이 2,400코룬입니다. 그리고 학생 1800, 여기서 학생의 기준은 15세에서 25세 사이 학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는 6세부터 14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은 그냥 거의 다 공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2시간은 3,000, 2,300, 1,500. 그리고 120시간 3,600, 2,700, 1,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가 일단 티켓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프라하에서 48시간을 꼬박 보낼까? 프라하에서 72시간을 꼬박 보낼까? 라는 점입니다. 일단 프라하에 여행 오시는 분들의 여행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 같아요. 여행 패키지로. 그럼 일단 여행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은 이 티켓을 사는 거와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 티켓을 전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티켓은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랑 스냅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스냅 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촬영했던 고객님들 중에서 이 프라그 비지터 패스를 구매를 해서 여행했다는 분은 정말 한 팀도 못 봤어요. 한 번씩 제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거 구매해서 써본 적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다고, 심지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 대다수이기도 하고, 뭐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가 돼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자유여행이든 어떻게 여행을 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여행으로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 거의 한 8박 9일 정도, 한 뭐 9박 10일 정도의 코스로 여기 유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프라하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박 10일 동안 프라하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뭐 프라하에 오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세 개 나라를 묶어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패키지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가 상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오는 김에 동유럽에 있는 세 개 나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채, 오, 헝 이렇게 세 개 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동선을 짜시냐면 프라하 있고 비엔나 가고 그리고 부다페스트 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프라하랑 비엔나 사이에 짤즈부르크를 껴 넣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안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를 여행을 하실 때 순수 프라하만 즐기기보다는 프라하 근교를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체스키 크로노프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체코는 아니지만 독일의 드레스덴, 여기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 당일 투어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체스키 크롬노프랑 하슈터트, 고사오 이런 거 묶어서 당일 투어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까를로비 발이나 필젠이나 이런 데도 간간히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프라하를 온전히 즐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는 정말 이틀, 정말 길어도 3일 정도가 온전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프라하 패스가 48시간권, 72시간권인데 그럼 이거를 사서 내가 쭉 쓰려면은 그냥 내가 프라하에 있는 여행 기간 동안 그냥 계속 이걸 써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이거를 뽕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요거를 볼게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패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체험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은 무료가 있고 할인이 있는데 일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모두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제한 대중교통, 그리고 공항 고속버스죠. 공항에서부터 중앙 기차역까지 오게 되는 이 A 버스, 요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트램이라 그래서 이 트램 라인 중에 그 42번 트램이 있어요. 42번 트램이 어떤 거냐면
요런 트램이거든요. 요런 트램은 이 대중교통권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따로 관광 트램으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용 트램이기 때문에 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하성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프라하성, 성 비투스 대성당, 구왕궁, 성 이르지 바실리카, 황금소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는 다 하나의 티켓이에요. 이 프라하성 투어 할 때 하나 티켓 사면은 요거 다 이 5군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묶어서 티켓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이드 투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가이드 투어, 가이드 투어,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 사실 이 가이드 투어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이 이용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국어로 투어를 하지도 않고 영어로 해요, 영어. 뭐 영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고 뭐 프랑스어로 하고 뭐 이태리어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투어를 이용하실 때 그냥 한국 가이드가 하는 데이 투어를 신청해서 드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반일 투어, 종일 투어, 야간 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 프로그램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다 이걸 이용하십니다. 왜냐면 한국어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영어로 투어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투어 하는 이 상품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다 해당 사항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리고 프라 베네치아 보트 크루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박물관 리버보트 프라 이렇게 있고요. 뭐 이것도 뭐 가볼만 하다, 그러니까 가려 그러면 가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라 유대인 지구 투어인데 이게 다 유대교 관련 내용들이죠. 근데 한국 분들이 솔직히 유대교, 유대인 관련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유대인 관련된 투어를 했다, 유대인 관련된 관광을 했다고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뭐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많이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어들 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이 페트리진 전망대. 요거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 페트리진 전망대 올라갈 때 이게 꽤 높게 있거든요. 거의 산 정상쯤, 그러니까 산이라게 하기는 우리 기준으로 산이라긴 애매하고 약간 동산 같은데 이제 제일 위에 언덕에 이 페트리진 전망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를 갈 때 푸니쿨라를 많이 탔어요. 푸니쿨라를 타고, 그러니까 푸니쿨라가 이제 산악 열차인데 산악 트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를 타고 올라가서 페트리진까지 보고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스트라우프 수도원에서 스트라우프 수도원을 구경하고 그 산책로 따라서 걸어가서 페트리진 전망대를 가는 경우인데, 지금 일단 이 푸니쿨라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트리진 전망대를 이 도시 아래에 있는 데서부터 그 동산을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서 페트리진 타워까지 올라간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시간 소비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구시가지 다리탑, 이 까르교에 있는 다리탑이죠. 그리고 화약탑, 그리고 말로스트라스카 다리탑, 이것도 까르교 끝단에 있는 다리탑입니다. 그리고 화약탑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외관을 보기 힘들기는 한데 내부 관람은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이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 니콜라시 시종탑, 다 이게 그냥 그 탑 올라가서 전망 보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독스, 이게 이제 현대미술관인데 이 현대미술관이 홀레쇼비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 19, 29, 이 구시가지에 있는 건 아니고 홀레쇼비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트램 타고 한 20분, 10몇 분, 20분 이 정도 따로 가서 거기서 또 좀 걸어가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라하 동물원, 여기도 사실 동물원 자체는 되게 즐기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가기에도 되게 좋고 어른들이 가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 자체를 가는 건 되게 추천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거리 위치상으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식물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체코 관광청이나 뭐 이런 데서 홍보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이제 프라 비지터 패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런 뭐 기사 글이 있더라고요. 헤럴드 경제에서 뭐 이렇게 올린 건데 프라 비지터 패스는 왜 무적의 카드로 불리나? 음. 그러니까 70개 이상의 무료 관광지를 무료 입장할 수 있고 기간 내 무제한 대중교통이 포함된 비지터 패스다. 경험자들은 이거를 무적의 패스라고 부른다. 요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무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까 싶어서 간단하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지금 48시간권 요게 이제 2,400고른이었고 하나로 치면은 1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고른 정도로 그 환율 계산했을 때 그리고 3,000고른에 18만 원. 그러니까 요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좀 되게 좀 비싼데 패스권을 14만 4천 원이나 주고 사야 돼? 3일 패스권을 18만 원이나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처음 하게 됩니다. 14만 4천 원? 좀 빡신데? 내가 이거를 쓸까? 생각하게 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패스권 사세요. 얼마인데요? 14만 4천 원이요. 이틀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4만 원이 넘는다고요? 3일 동안 18만 원이라고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좀 가보면 재밌을 만한 것들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제 기준으로. 그러면 일단은 공항버스, 이거는 뭐 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겠죠. 프라하로 이제 입국하신 분들은 아마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100고른, 그리고 대중교통 240고른, 이게 이제 48시간 기준입니다. 만약에 72시간을 하게 되면 330고른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프라하성, 요거는 뭐 프라하성은 무조건 가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뭐 티켓 해서 들어가면은 좋으실 것 같고, 요게 한 450고른 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아까 말한 42번 트램 350고른, 천문시계탑. 얼마 전에 이제 독박 투어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그 천문시계탑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관람을 하고, 그리고 이 천문시계탑으로 올라갈 때 원래 보통 티켓만 사면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50. 그 다음에 클레멘티눔 도서관이라고, 이게 되게 좀 예쁜 그런 도서관이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이쁜 도서관이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투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투어도 다 영어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시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는 못 봤는데 간간히 요거 보러 가신다는 분들은 있긴 있어서 일단은 넣어봤고, 그리고 베네치아 보트 크루즈, 요게 이제 550고른, 요것도 이제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리버보트 1시간, 이것도 이제 보트 1시간 공짜로 탈 수 있는 거래요. 이게 290. 그리고 아까 그 페트린 타 올라가는 게 370. 그리고 나머지 뭐 다리탑들, 이게 거의 다 190으로 가격이 동일하고, 독스 미술관, 동물원, 로레타, 비셰라드 성당, 지슈코프 TV 타워,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좀 가볼 법한 장소들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이용하면 5,310고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8시간 이용권을 구매를 해서 이거를 다 이용했어. 그러면은 2,910고른을 이득 보는 겁니다. 대략 17만 원. 엄청 크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내가 3일 동안 다 이용했어. 그러면은 2,310고른, 대략 한 14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용했을 때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틀 만에 이거를 다 이용해라, 3일 만에 이용을 다 해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못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저는 이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틀 기준으로 프라하에 이틀 있는데 여기 독수미술관 전 못 간다 보거든요. 동물원 못 가요. 동물원 제가 지금까지 동물원을 한 대여섯 번은 갔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여기 동물원 한 번 가잖아요. 구경하는데 최소 못해도 한 3, 4시간, 한 4시간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동하고 구경하고 뭐 좀 쉬고 뭐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이상은 여기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2시간권을 이용을 해서 이틀 구경하고 뭐 하루 간다? 그렇다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특히 이틀 만에 시간을 해서 동물원까지 간다? 저는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 못 갑니다. 로레타 건물 외관은 볼 수 있어요.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 저는 힘들다고 봐요. 비셰라드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비셰라드까지 가서 보기. 특히 요즘 같은 겨울 시즌에는 해 4시에 져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구경하는 게 호텔에서 아침 조식 먹고 나와서 9시, 10시 이때부터 관광 시작해서 4시까지 그러면 하루 6시간이에요.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뭐 잠깐 뭐 차 마시는 시간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쉬고 뭐 약간 당충자고 이런 시간 빼면은 실질적으로 겨울 시즌, 그러니까 대략 11월부터 한 2월, 뭐 1월 여기까지 겨울 시즌에는 하루에 내가 구경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4, 5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 5시간 보는 거에 이틀, 그러면 거의 10시간 뭐 자유일정으로 보는 건데 비셰라드까지 저는 거의 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럼 요것도 좀 뺄게요. 지시코프 TV 타워? 물론 못 가죠.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 요것도 이틀 안에 다 해야 지금 요 정도 98,000원, 62,000원을 이득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필수적인 거 좀 남겨놓을게요. 프라하성 이거는 저는 그래 필수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프라하성 투어를 아까 말했던 비투스 대성당 가죠. 구왕궁터 들어가죠. 황금소로 보죠. 그리고 성 이리지 바실리카 보죠. 요렇게를 보고 외관 보고 사진 좀 찍고 이래저래 구경하고 목말라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러면은 이것도 최소 2시간 이상 3시간은 깨지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하는 근위분 교두식도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시 여기는 또 어쨌든 10시부터니까 내가 제일 처음 오늘 여행 시작한다 땡 프라하성부터 바로 가자 그럼 10시부터 보고 나오면은 이거 프라하성 보고 나오면은 점심시간 돼요. 그럼 점심 먹죠. 그러면 이래저래 하면 한 2시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길거리 좀 구경하고 도심 구경하고 까르교 가서 까르교 구경하고 구시가 관광 가거나 뭐 구시가 관광까지도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라스트라나 이쪽 지역 보고 까르교 하고 그러면은 거의 또 저녁 시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프라하성 하나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여기에서 하나 내지 2개 겨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프라하성 봤어요. 그럼 42번 트램까지 탔다고 칩시다. 근데 이 42번 트램이 바로 오는 거 아니죠. 한 3, 40분에 한 대씩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잘 맞추지 않는 이상은 또 한 1, 20분 2, 30분 기다립니다. 그리고 타고 뭐 좀 이렇게 몇 정거장 가고 구경하고 내리면은 이것도 뭐 못해도 한 한두 시간은 쓰겠죠. 그리고 천문시계탑 구시가 광장 가서 구시가 광장 구경하고 그 주변에 막 사진 찍고 보고 그리고 뭐 이 천문시계 정각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좀 보고 여기 올라가서 이거 구경하고 그럼 이것도 기본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은 봐야 돼요. 요것도 한 시간, 요것도 뭐 한 시간, 요렇게 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성 니콜라스 시종탑 뭐 이런 거, 말라스트라스카 다리탑, 뭐 화약탑, 부지가시 다리탑, 페트린 타워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다 보기 힘들어요. 보트도 리버보트 1시간 타고 이것까지 2개 타기 애매하죠. 그럼 그냥 어쨌든 비싼 거를 타야 좀 뽕뽕이다 치면 요거 탄다 치면 요것도 뺄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만 내가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72시간 이용권이면은 오히려 손해예요. 그리고 48시간 이용권은 겨우 13,000원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내가 안 간다. 그럼 바로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트도 안 탄다? 그럼 뭐 끝장나죠. 천문시계 탑도 안 올라간다? 그럼 뭐 할 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솔직하게 요런 자잘한 거 있잖아요. 다 넣어봤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럼 결국은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정도 선 있죠. 이거를 내가 다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패스권이 이득이 되는 겁니다. 사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패스권으로 뽕을 뽑으시려면 내가 프라하에 있는 여행 기간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이 기간을 무조건 이 패스권을 이용해서만 다니는 것들로 스케줄을 다 짜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여행으로 프라하 왔어. 근데 내가 프라하에 온 이유는 그냥 이 도시가 이쁘고 도시가 아름답고 그냥 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정처 없이 걷는 거 좋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까르기 위해서 사진 찍고 그냥 골목골목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좋아.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티켓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투어를 할 건데 한국 가이드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하루는 그냥 하루 종일 투어로 신청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미 하루가 날아가 버리는 셈이니까 이거를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코 관광청에서 이 프라 패스를 홍보를 하고 이게 무적의 패스고 사용을 해라라고 계속 알리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한국인들한테 이 패스권이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프라하에 여행 오는 사람 중에 이 티켓 사는 사람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0. 몇 프로?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무적의 패스인데 말은 여기에서 홍보를 할 때는 무적의 패스인데 이 패스 자체가 매력이 있지가 않아요. 매력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필요성을 내 모든 여행 일정을 이 비지터 패스에 있는 공짜를 내가 이거를 무조건 뽕을 뽑아야지 생각하고 다 짜지 않는 이상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저한테도 이거 이틀 48시간권 줄 테니까 다 이용해봐라 그러면은 와 이거 뽕 뽑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거 보고 그 다음 여기 가서 이거 보고 그 다음 이동해서 이거 보고 여기 올라갔다가 보고 여기 올라갔다가 보고 다리탑 다 올라가고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왜 계속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안 맞아요. 이 비지터 패스 카드가. 그러니까 영어를 쓰거나 영어가 좀 자유롭게 되시는 분들은 이 비지터 패스 안에서 데이 투어나 이런 거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인들보다 사실상 프라하에 여행하는 기간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오기 쉽지 않으니까 정말 큰맘 먹고 유럽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나라만 보고 가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 놓고 세 나라 놓고 네 나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프라하에 하루 이틀, 진짜 저는 하루만 있다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이틀도 한 평균인 것 같고 3일, 4일씩, 5일씩 있는다는 분은 되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라하 되게 매력 있는 도시인데 아직까지 프라하가 파리나 런던이나 뭐 이런 도시들만큼 여행 기간을 길게 안 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체코 관광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지금 아무리 홍보해봤자 팔리지도 않을 이 비지터 패스를 홍보하는데 돈을 쓸 게 아니라 프라하에서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프라하에 이렇게 매력적인 게 많아요. 프라하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라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를 하고 다양한 거를 소개하는 거를 해야지. 뭐 42번 트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어. 이 클레멘티움 도서관에 대한 것도 검색해봐도 정보도 많이 없어. 베네치아 보트 크루즈 이거 사람들 타는 리뷰나 정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관광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독수미술가 뭐 동물원 로레타 뭐 지즈코프 TV 타워 이런 거 정보 없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봐요. 이런 정보 몇 개나 나오나. 유튜브에 이런 영상 몇 개나 있겠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해봤자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좀 주저리 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프라하를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고 이 프라하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코 관광청이나 이런 데서 프라하를 홍보를 하는 포인트를 너무 못 잡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프라하를 소비를 하고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어떤 여행을 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프라하를 오고 그거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 비지터 패스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용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좀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지터 패스를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냥 지금 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거는 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무조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 비지터 패스 카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내가 여행에 한번 이거는 이용해 보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고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굳이 이용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도 이거를 정말 잘 활용했다라고 글 적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빠르게 밖에 좀 나가서 활동하면서 프라하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저도 언제 한번 이 비지터 패스 카드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비지터 패스에 있는 내용 중에 유튜브나 이런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없는 컨텐츠들 일부러 제가 한번 좀 이용을 해보고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프라하가 더 할 게 많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